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온님께서 히틀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온님도 굉장히 너무너무 또 이야기 잘 해주시는 분이고, 오늘 어떤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라온님. 네, 안녕하세요. 라온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사람이 좀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저희 친한 선배가 직접 겪은 일인데, 예.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웠고, 이 선배 입장에선 그래도 믿었던 사람한테 완전히 이건 배신 정도가 아니라, 거기까지. 저도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다 말해버리면 거의 이거는 알겠습니다. 스포가 돼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도 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네. 이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라온이에요. 이 얘기를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게 선배 일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 당시 선배가 좀 그런 노래방 도우미 이런 걸로 나갔었던 거라 혹시나 그런 거에 조금 편견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약간 안 좋은 말을 하실까봐 지금은 안 하고 있다. 그 당시에 했을 때의 일이다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난은 받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그쵸, 했다라는 어쩔 것 수 자체만으로도 네네. 예, 하는 맞아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이야기로 들어달라. 그쵸, 예. 그쵸. 음. 우선 선배는 키도 한 165 정도에 한 48kg? 이렇게 되게 여리여리하고 약간 배우로 치면 이연희님을 닮은 매우 예쁜 그런 비주얼을 가진 선배였어요. 제가 이 선배를 알았던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인데 같은 중학교에 있던 다른 선배가 1년 먼저 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시면서 선배랑 이 다른 선배도 고등학교에서 만나신 사이인데 이제 제가 또 친하니까 너도 같이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한테도 본인 친구를 소개시켜 주신 거죠. 오늘은 그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저 선배를 그냥 A라고 할게요. 이 A 선배가 워낙 예뻤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여고였는데도 학교 안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았고 막 학교 밖에 교문 앞에 남자들이 뭐 꽃다발을 들고 온다든지 화이트데이 때 사탕다발을 들고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되게 잦을 정도로 학교에서 경고를 줄 정도로 예쁜 언니였어요. 그만 좀 찾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저희는 성격이 되게 비슷하고 둘 다 좀 활발한 타입이어서 엄청 빨리 친해졌고 예. 이 A 선배를 소개시켜준 다른 선배는 그 당시에 부사관 준비를 하느라고 좀 그런 체육 관련 입시 학원이나 이런 걸 다니느라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이 못 만나서 오히려 중학교 때 선배보다 훨씬 더 이 A 언니랑 많이 친해졌거든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건데 이 언니가 어느 날부터 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명품들 있잖아요. 그런 지갑 같은 거를 좀 들고 다니거나 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약간 브랜드 있는 비싼 의류들을 입고 다니길래 그냥 저는 어린 마음에 선배가 용돈을 좀 많이 받는구나. 좀 사는구나. 좀 지금 말로 치면 금수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배가 보도를 뛴다. 그러니까 노래방 도우미를 뛴다. 이렇게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넘겼는데 계속 그런 말이 저한테도 들리니까 솔직히 좀 친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선배한테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내가 이런 말을 좀 들었는데 나는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다른 직업보다 큰 금액을 쉽게 버니까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더라. 언니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더니 언니도 나도 친구 따라서 갔던 거였는데 자기도 막상 이거를 궁금은 했었대요. 이 업계가. 그렇지만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있을 곳이 못 돼서 나도 그만둘 거야. 뭐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다행히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줬거든요. 그것들을. 그래서 다행이다. 언니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만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언니는 이제 취업을 하고
저는 대학에 갔어요. 진학을 했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자주 만났고 또 이제 그 언니랑 저랑 중간에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접점이 많다 보니까 다들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예. 만나서 이제 술도 한잔 하면서 정말 꽤 자주 만났어요. 집이 꽤나 멀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만나서 놀았던 것 같아요. 뭐 꼭 네. 뭘 큰 걸 하질 않아도. 그렇게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저도 이제 24, 25 이렇게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온 나이가 된 거죠. 저는 그때 혼자 일을 하는 프리랜서처럼 그 당시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많았었는데 하루는 그냥 선배들이 만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 부사관 준비한다던 그 선배는 부사관이 되셨거든요. 실제로 군대에 가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언니 이랬더니 너 지금 A한테 전화 좀 해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 근데 그 언니가 휴대폰을 진짜 달고 사는 타입이라 카톡을 보내면 진짜 1분 만에 답장이 올 정도로 빨랐는데 연락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신다고요? 그랬더니 연락 안 되니까 네가 전화 좀 해봐. 혹시 너 전화는 받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왜요? 예. 여러 번을 걸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카톡도 남기고 문자도 남겼는데도 아무런 콜백도 없고 아무 답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언니는 어쨌든 휴가를 내고 나온 거니까 언니 그럼 저라도 만나요. 저 시간 돼요.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서 계속 전화를 걸었거든요. 언니한테. 근데 양쪽 다 전화 안 받고 아무런 연락이 그 하루 종일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 오면 연락 주기로 하자 하고 헤어졌죠. 저녁까지 먹고. 근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또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사관이 되신 선배는 아무래도 군대는 훈련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바빴고 저도 그 당시에는 꽤나 바쁘게 살고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요. 해가 넘어가도록 아무 연락이 없고 심지어 카톡이나 뭐 이런 걸 읽으면 숫자가 없어지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숫자도 그대로 있고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또 알아보니까 뭐 핸드폰이 몇 달 이상 꺼져 있거나 며칠 이상 꺼져 있으면 카카오톡이 아예 안 뜨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 핸드폰이 꺼져 있지도 않고 언니가 어쨌든 핸드폰을 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락은 안 오고 둘 다 이상한 애를 해가 2번 바뀔 정도로 하니까 둘 다 바쁜 삶에 치여가지고 약간 이쪽에 소홀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면 저희도 저희의 현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어디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언니랑 저랑 둘 다. 근데 그렇게 하고 해가 많이 지나서 5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어느덧 30쯤이 되었고 근데 어느 날 공중전화 같은 그 유선번호 있잖아요. 유선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그 유선번호로 전화 올 때쯤이 한참 보이스피싱이 계속 떠돌 때였어가지고 이게 유선번호는 꺼리게 되더라고요. 안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예. 근데 유선번호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02-123-4567이라는 번호로 전화가 한 번 왔으면 그 다음에는 02-234-5678이라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이렇게 02 번호를 여러 번이 왔는데 그냥 저는 야 요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일 열심히 한다. 돈 좀 얼마나 더 뜯어가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한 3-4번 정도 다른 번호로 다 전화가 와요. 그리고 같은 날이에요. 다. 시간이 지나서 031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권역이 바뀌었는데 사실 다 유선번호예요. 휴대폰 번호가 하나도 없어서 당연히 다 그런 보이스피싱류의 광고성 전화, 스팸성 전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게 낮에 전화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좀 늦은 저녁이 됐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늦은 저녁. 네. 많이 늦은 저녁이 됐겠죠. 근데 이번에는 032로 전화가 와요. 032는 인천이잖아요.
근데 저는 인천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더 안 봤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더 늦어졌는데 이번에는 033으로 오는 거예요. 033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강원도거든요. 강원도구나. 오. 강원도의 지역번호가 033인데 033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문득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네. 그래도 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꿈이나 촉이 조금 좋은 편이라 모르는 번호도 받고 싶으면 받거든요. 근데 문득 이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누군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세요? 했더니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내가 몇 번을 했는데. 그래서 아니 누구시냐고요? 이랬는데 나 A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거든요. 언니? 이랬어요. 나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아니 모르는 유선번호라 이상한 광고일 줄 알고 안 받았죠. 언니 지금 근데 어디예요? 이랬는데 자세하긴 기억이 안 나지만 속초나 동해 쪽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미 그때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가. 그래서 너 예전에 그 집 살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응 거기 산다. 그랬더니 너 집이야? 그래서 네 집이라고. 그랬더니 나 그럼 지금 너네 집 가도 돼? 근데 이 선배가 한 번도 저희 집에 놀러 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디인지는 알거든요. 당연히 자고 간 적도 없고 저랑 외박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둘 다 좀 집에 일찍 들어가는 타입이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늦은 시간에 집에 온다고 하니까 우선 이유를 묻게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근데 지금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네. 언니 지금 집에 오는 건 조금 힘들 것 같다. 근데 그러면 너네 집 앞까지만 가겠대요. 그래서 집 앞에 앉아있다가 아침이 돼서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 보여서 어떻게 올 거냐고 대체. 그랬더니 뭐 심야버스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터미널로 도착하는지 터미널에 가서 다시 전화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근처에다가 방을 잡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터미널에 가서 어느 터미널로 도착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그 근처에다가 숙박업소를 잡고 터미널에서 언니를 기다렸어요. 제가 아까 언니의 외형을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예쁜 청순하게 생긴 그런 여리여리한 상이었는데 5년 만에 본 언니는 얼굴 살이 푹 패여있는 거의 해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볼살이 하나도 없이 진짜 깡말라서 온 거예요. 안 그래도 마른 편인 사람이었는데 만나자마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빨리 들어가자는 거예요. 되게 다급해 보이고 무서워 보였어요. 알겠다 우선 들어가자 하고 우선은 숙박업소로 들어왔죠. 예? 들어오는데도 계속 두리번거리고 약간 좀 빨리 걸어 이렇게 하고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방에 와서 모든 잠금 장치를 다 걸고 그제서야 숨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줘라. 왜 갑자기 그날 그 언니 만나기로 해놓고 연락이 안 돼서 몇 년 만에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냐. 근데 저는 진짜 사실 이런 일이 현대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는 이렇게까지 심한 일을 겪어본 사람이 없었어서 그게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언니가 그 노래방 도우미를 나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니가 일하던 그 업소라고 해야겠죠? 그 업소에 어떤 남자분들이 단골로 계속 지명을 하셨었대요. 그러니까 이 가게의 다른 언니들까지 다. 그래서 여러 번 자주 만나고 나이도 비슷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친해지게 된 거예요. 엄청. 뭐 한두 번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주에 한두 번, 몇 달, 몇 년을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신뢰도 좀 쌓이고 뭐 그래서 솔직히 저는 궁금했거든요. 2차도 나갔냐? 아니었대요. 처음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업소에서 만나지도 않고 밖에서 그냥 만나서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듯이 논 적도 많았대요. 예. 그럼 그만큼 왜 라포 형성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친밀감이 엄청 형성이 된 사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이 4명이었고 여기 언니들도 4명이었는데
우리 하루 놀러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넷이서 4대4로 놀러 가자. 그래서 다들 너무 어쨌든 현생에 지쳐 있으니까 다들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놀러를 가기로 했대요. 예. 그 차 2대로 해가지고 2커플 이렇게 타고 이동을 한 데가 가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가평. 그래서 가서 막 펜션 좋은 데 잡고 바베큐도 하고 막 놀았대요. 1박이긴 하지만 너무 재밌으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놀고, 사실 이렇게까지 되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뭔가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명했던 그 사람과의 2차 같은 걸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넨 너네끼리 자, 우린 우리끼리 잘게, 이렇게 남자들이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다들 당황해서 엥? 이렇게 된 거예요. 뭐지 얘네들은? 이렇게. 그래서 너네끼리 걸스나잇 보내, 우린 우리끼리 놀게, 우리도 우리끼리 할 얘기 많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이 여자들은 안심하잖아요. 아, 얘네가 우리한테 허튼 짓 할 생각은 전혀 없구나 해서 넷이서 이제 큰 방 하나에 막 들어가서 못다한 얘기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그 걸스나잇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늦게까지 수다 떨면서 놀다가 그 다른 4명 중에 이 A 언니 말고 같이 간 다른 언니가 눈을 떠서 물을 마시러 내려가려고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문이 안 열릴 리가 없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문이 안 열릴 리가 없는데 왜 문이 안 열릴까 하고 막 두드려도 보고 해봤는데 문이 안 열려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자 하고 짐을 놨던 데에다가 짐을 찾았는데 짐이 하나도 없대요. 4명께 다. 근데 문은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들 깨웠대요.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봐라. 문이 잠겨서 안 열린다. 우리 지갑도 가방도 옷도 핸드폰도 없다.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짜 아무 짐도 없대요. 그래서 창문이라도 열어보자. 근데 이게 창문이 그 일반 집에서 쓰는 샤시 이런 창문이 아니라 그 학교나 건물에 가면 이렇게 좀 추락사고 같은 거 안 생기게 밑에서 이렇게 열어서 조금만 밀어서 여는 그런 작은 창문,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 살짝만 밑에만 밀어서 열리는 그런 디자인의 창문이었대요. 근데 창문도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창문 겉에 쪽에 실리콘이 있잖아요. 그 위에 본드가 발라져 있더래요. 그럼 당연히 문이 안 열리겠죠.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근데 보니까 밖에 차는 있어요. 타고 온 차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아, 얘네가 장난치는 건가 보다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어제 너무 재밌고 신나게 놀아서 장난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좀만 기다리면 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아무 소식이 없더래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상태로 3일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꽤나 지났죠. 사람이 뭐 물을 얼마나 못 먹으면 탈수가 오고 뭐 그렇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문이 딱 열리더니 그 남자들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미안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의도적인 건데 그 남자들이 우리가 잠깐 나갔다가 길을 잃었다고, 그래서 여기 찾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들었을 때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되는 걸 신경 쓸 그게 아니라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자기네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김밥같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랑 그런 걸 주면서 가자, 집에 가자,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왔던 차에 그대로 태워서 돌아갔대요. 근데 사실 이들은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으니까 그 음식을 먹고 차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떴을 땐 모르는 방이었대요. 자기 집도 아니고 아까 그 방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모르는 방에 본인 혼자 이렇게 있고, 그냥 일정 시간이 되면 물이나 그런 간단하게 먹는 음식 같은 걸 갖다 줬대요. 근데 갖다 준 사람이 이 언니들이 아는 그 남자들이 아니라 모르는 남자예요.
모르는 남자가 일정 시간쯤만 되면 뭔가를 들고 왔대요. 그럼 그 음식을 배고프니까 먹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니까. 먹고 나면 또 잔대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일어나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진짜 기억이 하나도 없대요.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없는데 이 남자가 음식을 갖고 오고 자기랑 관계를 하고 음식을 갖다 주고 가는 거죠. 뭐야? 근데 이게 이 남자가 매번 달랐대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매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사실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잖아요. 언니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기억도 안 나니까 이 사람한테 뭘 묻고 싶어도 그냥 몽롱한 거예요. 약간 수면제 먹은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간이 그냥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같은 남자가 몇 번 왔었대요. 완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얼굴은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뭐 지금 몇 월 며칠이냐 몇 시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언니가 뭐 감금됐을 때가 예를 들어 2000년이라고 치면 2001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는 해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었대요. 사실 계속 밥을 먹으면 몽롱해지고 일어나면 또 밥을 먹고 또 몽롱해지고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계속됐대요. 예. 그러니까 이 언니가 하루는 음식을 안 먹어봤대요. 음식을 안 먹어봤더니 기억이 사라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 음식에 무언가가 있었겠구나 싶어서 음식은 아예 안 먹고 마시는 것만 먹은 거예요. 물 같은 거는 따면 새 거 따는 소리가 나잖아요. 까드득 이렇게. 그 소리가 나니까 저 음식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고 이 물에는 무언가가 없다고 생각하고 물을 마셨는데 물을 마시고 또 몽롱해지고 이게 계속 어떤 걸 먹어도 안 먹지 않는 이상은 계속 똑같이 몽롱해지고 다시 관계를 하고 깨고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주 오던 몇 번 본 남자에게 시간을 물어볼 때마다 달이 지나 있고 해가 지나 있고 또 달이 지나 있고 해가 지나 있고 이렇더래요. 근데 이 남자가 한동안 안 오더래요. 예. 사실 언니한테는 이 남자가 거의 구세주였거든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조금 본 사람이 그나마 조금 나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랑 관계만 했지만 네. 그래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단 나았을 거니까. 근데 한참을 안 오더래요. 언니는 오히려 더 좌절했대요. 그 안 온다는 사실에 이제 내가 뭔가를 물어보거나 말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왔대요. 오더니 갑자기 이 언니를 딱 보더니 이게 워낙 말라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마른 사람이 더 말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숨도 쉬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근데 너무 무서웠대요, 그게. 그러니 이 언니를 업어서 그 본인 가슴 밑쪽으로 언니 팔을 둘러가지고 손목을 묶었대요. 자기 몸을 두른 상태로. 그리고 발도 이렇게 허리 쪽으로 둘러가지고 다리를 발목도 묶었대요. 근데 언니는 그때까지 뭔지 모르겠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자 하고 그 위에다가 꽤 큰 박시한 아우터를 입더래요. 근데 언니가 워낙 말라졌으니까 고개만 조금 숙이면 가려질 정도의 박시한 아우터였대요. 예. 그 남자도 키가 굉장히 컸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남자가 숨도 쉬지 말라고 하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방에서. 어쨌든 그 남자는 왔다 갔다가 자유로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남자도 언니가 이제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 이 남자도 왔을 때 뭔가 얼굴이 선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대요. 약간 지금 얘기해주는 이 시간 기준 생각해보면 마치 자기랑 그런 뭐랄까 밖에 그런 사회적인 대화를 해서 보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좀 맞은 것처럼 성치 않은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은 없었대요. 우선은 그렇게 이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도 서울에 내려주고 난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엔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집에 데려다 줬는데 집에도 못 가겠더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그 자기를 가평에 데리고 갔던 그 남자들도 어쨌든 친해져 있으니까 어디에 사는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할까봐
그래서 언니가 부랴부랴 서울로 넘어온 거예요. 예. 근데 기억나는 번호도 없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사실 그 몽롱한 상태가 엄청 오래 지속된 거잖아요. 몇 년을. 그러니까 뭔가 다 잊어버리고 뭘 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돌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맨 밑에 사업자 정보들이 뜨잖아요. 뭐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사업주 이름 그리고 뭐 연락처 이런 주소 같은 것들이 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언니가 실종되었던 그 당시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 번호로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안 받은 거죠. 왜냐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그렇게 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대문 쪽에서 걸었으면 뭐 건대로 가서 걸고 뭐 강남으로 가서 걸고 왜냐면 본인도 사실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뭔가 자기를 다시 잡아갈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 언니가 도우미를 했던 지역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예. 혹시나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또 자기를 발견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피신한 게 이제 경기도 쪽. 그리고도 안 되겠으니까 좀 더 멀어지자 해서 인천. 그리고도 안 되겠으니까 강원도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전화를 받은 거고 이제 집으로 오겠다고 한 건 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희 집도 모를 테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또 저희 부모님도 언니랑 제가 워낙 친하게 지냈으니까 알고는 계셨거든요, 언니를. 그래서 라온이 집에 가면 그래도 자기가 적어도 안전하게 있을 수는 있겠다 싶어서 나 너네 집 갈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손목이 한 줌인 거예요. 예. 저도 여자라 손이 큰 편은 아닌데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으로도 언니 손목이 잡힐 정도로 야위인 거예요. 진짜 야위였었어요. 그래서 언니 부모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번호를 기억해내서 연락을 드렸고 이제 부모님이 언니를 데리러 왔고 그러면서 이 얘기가 좀 일단락이 됐어요. 와. 그리고 저는 이거를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알고 있었고 사실 이렇게 아픈 일을 겪은 사람한테 이 얘기를 계속 물어본다는 건 너무 큰 신뢰잖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그 뒤로 묻지도 않았고 그 부사관이 된 언니는 그때 이미 전역을 한 상태였는데 언니도 물어보길래 그냥 큼지막하게만 얘기해주고 자세하게는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는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일상을 사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왜냐면 집 밖으로도 못 나오겠다고 하고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뭔가 찾고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조금 자기가 집에 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갔던 언니들의 행방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너무 걱정되고 그렇다고 그 언니들의 행방을 물으려고 자기가 일했던 업소 측에 전화를 하자니 뭔가 또 자기는 어디론가 끌려갈 것 같고 해서 그냥 이제 몸을 사리면서 지낸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또 한 5년이 흐른 상태예요. 제가 과연 이게 어떻게 됐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언니가 지금은 살도 꽤 많이 붙었고 직장도 구해서 다닐 정도로 평소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슷하게 돌아와 있어요. 그런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도 엄청 많이 받았고 폐쇄병동에 입원도 했었고 환청이나 환각이 들린다고 약간 밤에도 불은 아직도 못 끄고 자요. 밤에. 예. 뭔가 불을 끄면 누군가가 자기랑 관계를 하러 올 것만 같고 오. 그때 김밥을 되게 많이 먹었대요. 그 김밥은 아직도 못 먹거든요.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다 김밥 천국 이런 팻말만 봐도 완전 몸살이 칠 정도로 조금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사실 언니한테 언니 근데 그거 혹시 막 아니냐 의심해 볼 만할 것 같다. 예. 언니가 그거에 계속 그렇게 중독이 됐다면 사실 언니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계속 찾게 되는 거 아니냐 그이라는 거 자체가 언니 이거 경찰에 어차피 갈 거면 언니가 조금 피해 입는 거 감수하고서라도 검사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하면 끊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가서 검사를 했고 실제로 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실제로 성분이 양성으로 검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언니가 5년간 연락이 안 됐어서 사실 이걸 어디서 샀는지 기록조차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경찰들도. 그래서 언니는 다행히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고 환청, 환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중독을 끊어내려고 그런 폐쇄병동 같은 데도 입원을 하고 스스로 이걸 좀 끊어내려고 애써서 한 2, 3년 만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어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거 겪었으면 사실 진짜 오히려 죽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귀가 살고 불가능했을 싶지 수도 않다고. 있어, 진짜로. 네. 근데 언니는 2, 3년 만에 돌아왔고 지금은 진짜 그냥 직장 다니면서 누가 보면 이런 일을 안 겪어본 사람처럼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네. 근데 이걸 얘기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물어봤거든요. 예. 언니 혹시 이거 어떻게 됐냐고. 내가 이거를 물어보는 게 너무 미안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어서 안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거 허락도 받을 겸 당연히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돌비의 공포 라디오라는 걸 알고리즘 타다 빠져가지고 요즘 듣고 있는데 언니 이거 일을 좀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뭐 지역이나 이런 것만 이렇게 가평, 서울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자기 그런 신상은 안 깠으면 좋겠다. 그런 건 절대 그렇죠. 안 한다. 절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허락을 받을 겸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혹시 같이 갔던 언니들은 찾았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선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언니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한정적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랑 뭐 이름, 나이 이 정도만 알았지 그리고 얼굴 뭐 그 이외에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휴대폰 번호는 바꾸면 그만이고 이름은 가명을 얘기하면 그만이라고 경찰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포범죄잖아요. 매매를 그 남자들이 알선시킨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납치 감금도 포함되는 거죠. 완전 다 포함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결국에는 잡았대요. 오! 근데 잡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렸고 예. 알고 보니까 그 경찰분들 하신 말대로 가명을 썼고 나이도 속였고 뭐 직업이나 이런 걸 다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번호 하나만 그냥 그 사람 거였던 거죠, 사실. 예. 그렇게 했었고 오히려 그쪽 그 경찰들이 언니한테 왜 몰랐냐고 했대요. 너는 이게 왜 다 가짜인 줄 왜 눈치채지 못했냐고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피해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잡혔고 네. 이제 3자 되면 뭐 이런 수사를 경찰 측에서도 요청을 했대요. 근데 피해자랑?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대면하는 상태라기보다는 확인하는 정도? 그쵸. 확인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왜 미드 같은 데서 보면 저 사람 맞아요? 뭐 이런 거. 안에 보이는 유리창 안에 막 그런 것처럼 예. 저 사람이 맞냐 이런 걸 확인하는 정도로만 해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너무 그때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싫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4명의 남자를 이 중에서 골라봐라 하고 한 30장 정도의 사진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4명을 딱 특정을 했는데 그 4명이 맞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4명이 다 잡혔대요. 근데 이건 최근의 일이에요. 몇 개월 안 됐어요. 작년 후반부쯤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혹시 그때 같이 갔던 그 다른 3명의 행방을 아직도 모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이 남자들이 입을 맞춘 거예요. 얘 하나였다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근데 언니는 난 분명 4시 갔다. 난 분명 4시 갔고 원래 4시 같은 방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른 데로 데려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3명은 다 집에 보냈다. 이렇게 입을 맞췄대요. 근데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걸 수사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모른대요. 그 3분의 행방은. 그러니까 언니는 그분들의 본명이나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업소에 갔을 때는 가명을 쓰더라도 자기네들끼리는 본명으로 얘기를 했을 테니 그런 아는 정보들을 다 넘겨줬는데 가족들을 그럼 찾을 수 있잖아요. 맞죠. 가족들이 실종 성인이니까 신고를 한다거나. 네. 근데 모든 가족들이 자기네도 연락이 안 된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이미 5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왜냐면 언니가 돌아온 시점이 5년이 지난 거고 그때부터 지금도 5년이 또 지난 거예요. 그럼 사실상 10년이 된 거거든요. 이 일이 처음 시작된 게. 실종이 된 지 10년째인 거예요, 지금. 아직 찾지도 못했고 행방도 모르고 행방을 알게 되면 알려달라고도 했는데 그거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상 또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론 뭐 1심에 얼마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니도 관심 없다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형이 너무 세다고. 세다고 줄여달라고. 네, 줄여달라고 미친 세상이다 항소를 진짜로. 했다고 하고 심지어 변호사도 샀대요. 돈이 좀 있을 테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언니가 그랬대요. 이걸 시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내가 이 사람하고 합의를 하면 이 일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걸로밖에 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할 것 같다. 예. 이거는 명백하게 있었던 일인데 내가 그 돈 받고 이 일을 그냥 묵인하는 걸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다 해서 합의는 끝까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허락받을 겸 연락을 했던 건데 뒤에 이런 스토리가 있을 줄은 몰랐고 아직도 그분들의 행방은 몰라요. 다른 세 분. 섬뜩함을 넘어서 진짜로 경악스럽네요 이거.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언니를 데리고 나와준 남자분 있잖아요. 예. 이분도 처음에는 사실 매수남이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이분이 그 경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증언을 해줬대요. 예. 자주 온 사람들을 리스트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남자를 찾아가지고 불러서 증언을 받았는데 사진 4개를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 4명의 프로필을 보여주고 여기서 골라라 이렇게. 근데 그분의 외적인 취향은 언니였던 것 같아요. 그 3명도 거기 있었네 그러면. 네, 있었던 거예요. 어느 같은 집인지 같은 방은 아니었으니까. 예. 그 남자 말로는 주택 같았다고 말했대요. 와. 근데 같은 집 안에 다른 방에 있던 건지 혹은 다른 집에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이 연락을 했을 땐 4명의 프로필을 보여줬고 4명 중에서 고르라고 했다. 그래서 고른 게 이 A 언니였고 지내다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래요. 점점 올 때마다 말라가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밥도 물도 안 먹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아예 자기가 각오를 하고 그날 그렇게 큰 아우터랑 이렇게 다 챙겨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은인인 거죠, 사실. 그나마. 예, 그나마. 근데 그 남자도 막상 찾고 보니까 어렸대요. 거의 네, 또래였대요. 그래서 언니랑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자기도 무서워서 우선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네. 우선은 집 근처에 우선 내려줬다. 이렇게 하고 자기도 불박이랑 이런 걸 다 지우고 그냥 다시는 그런 쪽에 발도 안 들이고 모른 채 살아서 그냥 잊으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연락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혹시 그 납치범들의 얼굴을 아느냐 했는데 얼굴은 모른다. 전화만 했다. 이래서 실제로 목소리를 들려줬대요. 유치장에 감금돼 있는 그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근데 맞다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형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결정적으로 4명이었다는 증거가 생겼으니까.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모르고 실제로 이분들의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 상태인데 5년이 넘어가서 사망 처리가 됐다고 뭐 실종이 5년이 지나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다고만 들었어요. 진짜 이게 저는 솔직히 라오님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이 사연을 들려주셨던 그 분께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인 거죠. 여기서 뭐 그래도 그 나머지 사람들까지 뭐 어떻게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선 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경찰이 알아서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그쵸. 저는 당연히.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의 사건들로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좀 떠올랐던 거는 우리가 영화로 볼 때 영화에 뭐 네. 테이큰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네. 딸 찾으러 가는 거 아버지가 맞아요. 거기서 납치해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 영화에서만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것도 저도 그래서 몇 번을 확인했어요. 진짜야? 진짜야? 이렇게. 와. 듣는 내내도 계속 확인을 했고. 네. 아니, 지금도 사실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직접 네네. 겪지 않으면 네.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친했던 사람이 겪은 일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와닿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와, 근데 그분 진짜 얼마나 용기를 내셨을 거예요. 직접 참여하신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라온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고 그리고 아마 듣고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분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용기 내서 라온님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고 이걸 많은 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여라도 적인 피해를 받고 뭐 이렇게 좀 움츠러드시고 숨어 계신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뭐 맞아요. 단순 당연히 뭐 한 사람에게 적인 피해를 당했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건 뭐 어떤 피해가 더 높고 낮고를 제가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강제로 갇혀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한 거는 더 충격이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좀 있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 놀란 게 이겨내시고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빨리 이렇게 털어낼 줄 몰랐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더 굉장히 어려운 대단하다고 건데 생각해요. 오늘 라온님 또 이야기 정말 깔끔하게 정리 잘해서 들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용기 내서 라온님에게 이야기 전달해주신 그분께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나머지 세 분 그분들이 좀 잘 이렇게 되길 바라야 되는데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실종이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실종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게 너무 되면 무서운 것 같아요. 실종이란 단어를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냥 숨는 거니까. 맞아요. 실종은 타인에 의해서 되는 게 실종인 거죠. 요즘에 그 문자가 많이 와요.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살면 어느 동네에서 이 사람을 찾습니다. 맞아요, 네. 실종 받아봤어요. 못된 분들 찾습니다. 너무 많이 오잖아요. 매일매일 맞아요.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좀 이런 일들이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라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경악스러워서 이번 사연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끝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항상 조심하자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내가 조심해서 될까? 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피해갈 수 있는 상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귀신보다 무섭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들. 왜냐면 바로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